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너무 많은 선택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보는 넘치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더 잘 살려고 애쓰는데도 삶은 오히려 얇아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법정 스님은 무언가를 더 채우지 말고 덜어내라고 말합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춰 바라보고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 쉼이 관계를 살리고 그 멈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묻는 태도, 슬픔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그 감정을 지나가게 둘 줄 아는 마음,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보라는 말, 속도를 높이기보다 방향을 묻는 질문. 법정의 말은 해답을 주기보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길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책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법정의 말입니다. 소유를 내려놓을 때 아름다움이 보인다. 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손에 줄 때보다 가만히 바라볼 때 더 또렷해집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릴수록 아름다움은 더 먼 곳으로 물러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박자 멈춰볼 때 그것은 잿빛을 드러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눈앞의 색과 결에 집중하면 갖지 않고도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가지려는 힘이 아니라 가볍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에서 자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붙잡히지 않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집이든 혹은 가구든 명예든 그만큼 거기에 얽매입니다.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비교하고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나 자유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소유는 목표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무엇을 얽매이지 않을지 스스로 묻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삶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물에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습을 하고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난 모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곳에서는 증기로 되고 차가운 곳에서는 얼음이 된다. 물은 그릇에 맞춰 모양을 바꾸지만 스스로를 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고집만 세우기보다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나를 전부 내세우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드러낼 때 마찰이 줄어듭니다. 유연함은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는 약함이 아니라 조절할 줄 아는 힘입니다. 한 방식에만 매달리면 더 자주 다치게 됩니다. 밀어붙이기보다 흐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덜 상하고 더 멀리 나갑니다. 미움에서 빠져나와 나를 다시 세우기.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용서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려는 일이 아니라 원망이 더 커지지 않게 내 마음부터 정리하는 선택입니다. 미움에 붙잡히면 에너지가 새고 판단이 좁아지니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며 감정을 가라앉혀 사실과 내 해석을 구분해 보세요. 용서는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하루를 그 일에 내주지 않겠다는 결심이기에 화해와는 별개로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원망의 사슬을 끊으면 시간은 다시 앞으로 흐르고 나를 되찾게 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니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쥐어 마음을 달래지만 늘어난 소유는 관리와 걱정을 키웁니다. 무소유는 모두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물건, 습관, 계획 등에서 불필요한 몫을 덜어내는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걱정할 것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급할수록 한 번 굽어가기.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곡선은 여유와 인정과 운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곡선의 묘미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면 빨리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숨이 가빠지기 쉬우니 때로는 돌아가는 곡선이 시야를 넓히고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빠르게 결정 내리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나를 신문하듯 몰아붙이는 질문의 속도를 늦춰 보세요. 오히려 실질적인 해결책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과정의 굴곡을 실패로만 보지 말고 일정과 감정의 리듬을 안정시키면 결국 더 멀리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가장 가까운 질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행복을 재기 전에 먼저 행복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지 살펴야 합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가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비어 있기 쉽습니다. 내 삶의 기쁨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디에 머물며 시간을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숨이 트이고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넓어지는지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나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 속에서 자연스레 몰입이 자라고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하루의 습관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삶이 가벼워진다.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과 닫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짐스럽고 내가 괴로움으로 헐헐 벗어 버리십시오. 다친 마음은 세상을 위협으로 느끼게 하고 우리를 굳은 표정 속에 가둡니다. 삶의 무게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비틀어 해석하는 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한 박자 멈춰 들을 때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넓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벼워진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곁에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오늘 내가 겪는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대하느냐에서 자랍니다. 남 탓만 하면 문제의 열쇠를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상황이 거칠어도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찾을 때 마음은 방향을 되찾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비교를 거두면 이미 가진 행복이 다시 보입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다. 홀로 있는 시간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다. 발가벗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앞이다.孤独은 결핍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역할과 체면을 벗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좋은지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조용한 순간은 오늘의 선택이 진짜 내 뜻이었는지 비춰주고 남의 박수 없이도 스스로 납득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외로움이 누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상태라면 고독은 나만의 속도를 찾는 연습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딜수록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됩니다. 맑음과 흐림이 함께하는 연습. 맑게 갠 날과 잔뜩 흐린 날은 같은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음양의 조화다. 즐거움과 괴로움도, 건강과 질병도, 행복과 불행도 같은 삶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이다. 하늘의 맑음과 흐림이 함께 있듯 우리 삶도 기쁨과 아픔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순간만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얕아지고 거칠어집니다. 힘든 일과 병은 기쁨을 망치기보다 무엇이 소중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여줍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스쳐가게 둘 때 우리는 덜 휩쓸립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듯 밝고 어두운 시간을 모두 입는 법을 배울 때 하루는 조금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에 있다. 사람은 내일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면 그 미래조차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좋은 내일은 언젠가 저절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먼 목표를 이유로 현재에 가까운 사람을 계속 깎아먹는다면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계획과 과한 기대를 덜어낼수록 지금 해야 할 일에 더 또렷이 집중하게 됩니다. 목표는 어느 쪽으로 갈지만 알려주는 나침반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정성 들여 대우하는 습관이 쌓일 때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조촐하게 살아도 마음은 넉넉해지는 이유.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마주치는 작은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자랍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장식을 덜어내고 내게 맞는 속도를 지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진 것의 쓰임을 떠올리며 감사할수록 욕심의 속도는 느려지고 관계도 계산보다 배려로 키웁니다. 크기를 키우기보다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하루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쌓인 습관이 조용히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지루한 하루에 즐거움 한 스푼. 우리 일상이 따분할수록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내야 한다. 즐거운 삶의 소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무수히 널려 있다. 기쁨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은 하루도 오늘의 속도로 다시 걸으면 다른 얼굴을 합니다. 물 한 잔, 창밖 새소리, 사소한 책상 정리 같은 일상적인 일에 잠시 마음을 얹어 보세요. 지금 눈앞의 사람과 일을 깊이 대할 때 순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어떤 세상을 사는지는 오늘 내가 고른 시선이 정합니다. 익숙함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 세상 일에 휘말려서 우리 둘레에 꽃이 피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바쁘면 계절의 변화나 길가의 꽃처럼 가까운 아름다움을 놓치기 쉬우니 속도를 조금 늦추고 창밖의 빛과 바람을 의식적으로 한 번 더 느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큰 사건이 아니라 길에 핀 들꽃,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미소 같은 작은 장면에서 자라며 당연하다고 넘기던 순간을 새롭게 바라볼 때 삶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오늘을 소중히 대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관계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같은 현실, 다른 해석의 힘.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진다. 행복과 불행은 사건의 크기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같은 상황에서도 불운에 좌절하기보다 배움이나 다음 행동을 찾는 시선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판단은 잠시 분리한 뒤 어떤 의미를 붙일지 선택해 보세요. 불편한 순간마다 감사한 요소를 하나라도 찾는 연습을 반복하면 평온이 자라
같은 삶도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시간은 같아도 하루는 다르게 흐른다. 사람은 심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타의적이고 외부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은 자주적입니다. 시계는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가지만 하루의 체감은 내가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감과 약속이 정해져 있어도 걱정은 시간을 앞당겨 쓰게 하고 후회는 과거에 묶어두죠. 그 때문에 지금 할 일에 집중해야 우선순위가 또렷해지고 순간이 넓어집니다. 마음의 속도를 정한다는 건 무조건 느리게가 아니라 내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는 덜 분주하고 더 충만해집니다. 좋고 싫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좋고 싫음을 먼저 눌러 판단하지만 그 속도가 관계와 일을 거칠게 만들 수 있기에 잠깐 반응을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확인한 뒤 의도를 듣고 맥락을 살피면 감정이 가라앉아 말이 부드러워지며 지금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가 또렷해집니다. 이는 무기력이 아니라 단정함이어서 답장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정중하게 하고 오해가 생겨도 확인부터 하면 갈등이 줄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릴 길을 찾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품격을 만든다.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귀중한 시간을 매 순간 어떻게 맞이하여 보내고 있는지 깊이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바꾸니 지금 이 행동이 내 가치에 맞는지 자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답장, 약속 시간 준수처럼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하루의 품격과 밀도를 만들고 분주함에 휩쓸리면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배움이 됩니다. 종종 잠깐 멈춰 스스로의 하루와 행동을 돌아보세요. 몸과 시선을 오늘로 돌리면 후회는 줄고 선택은 또렷해져 빛나는 과정과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모든 파도는 내 바다에서 일어난다.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 탓에 세상이 잘못되고 누군가가 나빠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불행한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밖을 향해 삿대질하곤 합니다. 운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인생이 꼬였다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마주하는 생의 풍경일 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구름의 잘못이라 할 수 없듯 삶의 풍랑을 세상의 탓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영원히 상황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도 또한 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열쇠는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건넨 마음은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 누군가를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면 내 자신이 괴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메아리이다. 마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과 표정은 금세 잊히지만 그 분위기는 관계를 통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친절한 한마디는 상대와 나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만 날선 반응은 그 순간엔 통쾌해도 마음에 거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투를 단정히 하고 부탁이나 거절은 명료하게, 고마움은 제때 전하면 불필요한 상처가 줄고 삶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괜찮다. 너무 뛰지 말라.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우리들 자신의 자리다. 시작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디뎠듯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도 자기 자신의 자리다. 더 빨리 가려 애쓸수록 정작 서야 할 자리는 흐려지니 속도를 낮춰 길의 결을 느끼면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내 자리는 고정된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위치이고, 그 자리에 서면 남의 시간이 아닌 내 호흡으로 걸으며 집중이 살아납니다. 조급함과 비교를 내려놓고 필요할 땐 멈춰 재정비하면 그 순간이 나를 가장 멀리 데려다 줍니다. 물처럼 흐르는 사람은 결국 바다에 닿는다. 물의 흐름이 때로는 급한 여울과 폭포를 이루지만 그 종점인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어려운 때일수록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막막할수록 속도를 올리기 쉬우나 삶은 빨리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리듬을 잡는 문제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시야를 좁힐 때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상황을 차분히 살피며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정에 정성을 들이며 한 걸음씩 가면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료가 되어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알림을 끄면 내 마음이 들린다. 바깥 소리에 팔리다 보면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창의력을 묵히게 되어 인간 그 자체가 시들어간다. 알림과 속보의 하루를 내주면 정보는 늘어도 내 생각은 얕아지고 어느새 남의 목소리로 판단하게 됩니다. 더 많이 읽기보다 잠깐 멈춰 숨을 고르며 바깥 소리를 내려놓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조용히 궁금해하고 시행착오를 견디는 시간이 돌아오면 마음의 무뎌짐이 풀리고 내 속도를 되찾은 자리에서 질문과 창의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꿈을 놓는 날 늙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늙음은 나이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되기 쉬워. 익숙함이 편해도 마음이 낡으면 하루가 금방 빛을 잃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와 어떻게를 묻는 힘이 남아있으면 삶은 계속 움직이고, 흥미가 꺼진 채 버티기만 하면 내 안의 생각들이 굳어갑니다. 오늘 무엇에 마음이 반응했는지 살피며 나를 계속 알아갈 때
생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내 씨앗이 잘 자라는 자리는 어디인가?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온다. 그 씨앗을 제대로 움트게 하려면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 만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어야 한다. 사람마다 성향과 재능이 다르니 단순히 버티기보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자리는 장점이 잘 쓰이고 마음이 덜 다치는 곳이며 불안과 비교만 키우는 곳에서는 열심히 해도 쉽게 시들 수 있습니다. 매일 머무는 공간과 사람,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나를 빚어가는 만큼 선택지마다 내게 남기는 영향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간에 만남에 의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사람은 스스로를 만든다기보다 만난 말과 책, 관계 속 경험에 의해 자주 다시 쓰이며 좋은 만남은 가능성을 깨우고 불편한 만남은 약점을 끌어냅니다. 이처럼 관계는 친밀함을 넘어 내 성격을 드러내고 다듬는 자리이니 만날 때 무엇을 배울지 점검해야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로 만나면 오늘 만남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며 관계도 성숙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지 묻는 시간. 우리들이 어쩌다 건강을 잃고 앓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먼저 잃을 것을 계산하여 평범했던 하루가 귀해지고 병상에서는 일과 문서보다 사람의 얼굴과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상실을 겪고 나면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았고 누구에게 닫았는지가 또렷해져 앞으로 무엇을 더 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소중한 것들에 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수록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소유를 내려놓을 때 아름다움이 보인다. 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손에 줄 때보다 가만히 바라볼 때 더 또렷해집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릴수록 아름다움은 더 먼 곳으로 물러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박자 멈춰볼 때 그것은 잿빛을 드러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눈앞의 색과 결에 집중하면 갖지 않고도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가지려는 힘이 아니라 가볍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에서 자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붙잡히지 않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집이든 혹은 가구든 명예든 그만큼 거기에 얽매입니다.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비교하고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나 자유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소유는 목표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무엇을 얽매이지 않을지 스스로 묻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삶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물에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습을 하고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난 모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곳에서는 증기로 되고 차가운 곳에서는 얼음이 된다. 물은 그릇에 맞춰 모양을 바꾸지만 스스로를 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고집만 세우기보다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나를 전부 내세우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드러낼 때 마찰이 줄어듭니다. 유연함은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는 약함이 아니라 조절할 줄 아는 힘입니다. 한 방식에만 매달리면 더 자주 다치게 됩니다. 밀어붙이기보다 흐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덜 상하고 더 멀리 나갑니다. 미움에서 빠져나와 나를 다시 세우기.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용서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려는 일이 아니라 원망이 더 커지지 않게 내 마음부터 정리하는 선택입니다. 미움에 붙잡히면 에너지가 새고 판단이 좁아지니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며 감정을 가라앉혀 사실과 내 해석을 구분해 보세요. 용서는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하루를 그 일에 내주지 않겠다는 결심이기에 화해와는 별개로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원망의 사슬을 끊으면 시간은 다시 앞으로 흐르고 나를 되찾게 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니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쥐어 마음을 달래지만 늘어난 소유는 관리와 걱정을 키웁니다. 무소유는 모두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물건, 습관, 계획 등에서 불필요한 몫을 덜어내는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걱정할 것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급할수록 한 번 굽어가기.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곡선은 여유와 인정과 운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곡선의 묘미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면 빨리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숨이 가빠지기 쉬우니 때로는 돌아가는 곡선이 시야를 넓히고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빠르게 결정 내리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나를 신문하듯 몰아붙이는 질문의 속도를 늦춰 보세요. 오히려 실질적인 해결책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과정의 굴곡을 실패로만 보지 말고 일정과 감정의 리듬을 안정시키면 결국 더 멀리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가장 가까운 질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행복을 재기 전에 먼저 행복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지 살펴야 합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가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비어있기 쉽습니다. 내 삶의 기쁨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디에 머물며 시간을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숨이 트이고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넓어지는지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나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 속에서 자연스레 몰입이 자라고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하루의 습관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삶이 가벼워진다.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과 닫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짐스럽고 내가 괴로움으로 헐헐 벗어 버리십시오. 다친 마음은 세상을 위협으로 느끼게 하고 우리를 굳은 표정 속에 가둡니다. 삶의 무게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비틀어 해석하는 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한 박자 멈춰 들을 때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넓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벼워진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곁에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오늘 내가 겪는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대하느냐에서 자랍니다. 남 탓만 하면 문제의 열쇠를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상황이 거칠어도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찾을 때 마음은 방향을 되찾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비교를 거두면 이미 가진 행복이 다시 보입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다. 홀로 있는 시간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다. 발가벗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앞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역할과 체면을 벗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좋은지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조용한 순간은 오늘의 선택이 진짜 내 뜻이었는지 비춰주고 남의 박수 없이도 스스로 납득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외로움이 누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상태라면 고독은 나만의 속도를 찾는 연습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딜수록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됩니다.
맑음과 흐림이 함께하는 연습. 맑게 갠 날과 잔뜩 흐린 날은 같은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음양의 조화다. 즐거움과 괴로움도, 건강과 질병도, 행복과 불행도 같은 삶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이다. 하늘의 맑음과 흐림이 함께 있듯 우리 삶도 기쁨과 아픔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순간만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얕아지고 거칠어집니다. 힘든 일과 병은 기쁨을 망치기보다 무엇이 소중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여줍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스쳐가게 둘 때 우리는 덜 휩쓸립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듯 밝고 어두운 시간을 모두 입는 법을 배울 때 하루는 조금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에 있다. 사람은 내일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면 그 미래조차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좋은 내일은 언젠가 저절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먼 목표를 이유로 현재에 가까운 사람을 계속 깎아먹는다면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계획과 과한 기대를 덜어낼수록 지금 해야 할 일에 더 또렷이 집중하게 됩니다. 목표는 어느 쪽으로 갈지만 알려주는 나침반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정성 들여 대우하는 습관이 쌓일 때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조촐하게 살아도 마음은 넉넉해지는 이유.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마주치는 작은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자랍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장식을 덜어내고 내게 맞는 속도를 지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진 것의 쓰임을 떠올리며 감사할수록 욕심의 속도는 느려지고 관계도 계산보다 배려로 키웁니다. 크기를 키우기보다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하루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쌓인 습관이 조용히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지루한 하루에 즐거움 한 스푼. 우리 일상이 따분할수록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내야 한다. 즐거운 삶의 소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무수히 널려 있다. 기쁨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은 하루도 오늘의 속도로 다시 걸으면 다른 얼굴을 합니다. 물 한 잔, 창밖 새소리, 사소한 책상 정리 같은 일상적인 일에 잠시 마음을 얹어 보세요. 지금 눈앞의 사람과 일을 깊이 대할 때 순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어떤 세상을 사는지는 오늘 내가 고른 시선이 정합니다. 익숙함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 세상 일에 휘말려서 우리 둘레에 꽃이 피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바쁘면 계절의 변화나 길가의 꽃처럼 가까운 아름다움을 놓치기 쉬우니 속도를 조금 늦추고 창밖의 빛과 바람을 의식적으로 한 번 더 느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큰 사건이 아니라 길에 핀 들꽃,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미소 같은 작은 장면에서 자라며 당연하다고 넘기던 순간을 새롭게 바라볼 때 삶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오늘을 소중히 대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관계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같은 현실, 다른 해석의 힘.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진다. 행복과 불행은 사건의 크기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같은 상황에서도 불운에 좌절하기보다 배움이나 다음 행동을 찾는 시선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판단은 잠시 분리한 뒤 어떤 의미를 붙일지 선택해 보세요. 불편한 순간마다 감사한 요소를 하나라도 찾는 연습을 반복하면 평온이 자라 같은 삶도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시간은 같아도 하루는 다르게 흐른다. 사람은 심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타의적이고 외부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은 자주적입니다. 시계는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가지만 하루의 체감은 내가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감과 약속이 정해져 있어도 걱정은 시간을 앞당겨 쓰게 하고 후회는 과거에 묶어두죠. 그 때문에 지금 할 일에 집중해야 우선순위가 또렷해지고 순간이 넓어집니다. 마음의 속도를 정한다는 건 무조건 느리게가 아니라 내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는 덜 분주하고 더 충만해집니다. 좋고 싫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좋고 싫음을 먼저 눌러 판단하지만 그 속도가 관계와 일을 거칠게 만들 수 있기에 잠깐 반응을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확인한 뒤 의도를 듣고 맥락을 살피면 감정이 가라앉아 말이 부드러워지며 지금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가 또렷해집니다. 이는 무기력이 아니라 단정함이어서 답장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정중하게 하고 오해가 생겨도 확인부터 하면 갈등이 줄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릴 길을 찾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품격을 만든다.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귀중한 시간을 매 순간 어떻게 맞이하여 보내고 있는지 깊이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바꾸니 지금 이 행동이 내 가치에 맞는지 자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답장, 약속 시간 준수처럼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하루의 품격과 밀도를 만들고 분주함에 휩쓸리면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배움이 됩니다. 종종 잠깐 멈춰 스스로의 하루와 행동을 돌아보세요. 몸과 시선을 오늘로 돌리면 후회는 줄고 선택은 또렷해져
빛나는 과정과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모든 파도는 내 바다에서 일어난다.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 탓에 세상이 잘못되고 누군가가 나빠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불행한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밖을 향해 삿대질하곤 합니다. 운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인생이 꼬였다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마주하는 생의 풍경일 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구름의 잘못이라 할 수 없듯 삶의 풍랑을 세상의 탓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영원히 상황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도 또한 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열쇠는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건넨 마음은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 누군가를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면 내 자신이 괴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메아리이다. 마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과 표정은 금세 잊히지만 그 분위기는 관계를 통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친절한 한마디는 상대와 나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만 날선 반응은 그 순간엔 통쾌해도 마음에 거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투를 단정히 하고 부탁이나 거절은 명료하게, 고마움은 제때 전하면 불필요한 상처가 줄고 삶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괜찮다. 너무 뛰지 말라.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우리들 자신의 자리다. 시작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디뎠듯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도 자기 자신의 자리다. 더 빨리 가려 애쓸수록 정작 서야 할 자리는 흐려지니 속도를 낮춰 길의 결을 느끼면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내 자리는 고정된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위치이고 그 자리에 서면 남의 시간이 아닌 내 호흡으로 걸으며 집중이 살아납니다. 조급함과 비교를 내려놓고 필요할 땐 멈춰 재정비하면 그 순간이 나를 가장 멀리 데려다 줍니다. 물처럼 흐르는 사람은 결국 바다에 닿는다. 물의 흐름이 때로는 급한 여울과 폭포를 이루지만 그 종점인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어려운 때일수록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막막할수록 속도를 올리기 쉬우나 삶은 빨리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리듬을 잡는 문제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시야를 좁힐 때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상황을 차분히 살피면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정에 정성을 들이며 한 걸음씩 하면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료가 되어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알림을 끄면 내 마음이 들린다. 바깥 소리에 팔리다 보면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창의력을 묵히게 되어 인간 그 자체가 시들어간다. 알림과 속보의 하루를 내주면
정보는 늘어도 내 생각은 얕아지고 어느새 남의 목소리로 판단하게 됩니다. 더 많이 읽기보다 잠깐 멈춰 숨을 고르며 바깥 소리를 내려놓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조용히 궁금해하고 시행착오를 견디는 시간이 돌아오면 마음의 무뎌짐이 풀리고 내 속도를 되찾은 자리에서 질문과 창의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꿈을 놓는 날 늙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원히 주름지게 된다. 늙음은 나이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되기 쉬워. 익숙함이 편해도 마음이 낡으면 하루가 금방 빛을 잃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와 어떻게를 묻는 힘이 남아있으면 삶은 계속 움직이고 흥미가 꺼진 채 버티기만 하면 내 안의 생각들이 굳어갑니다. 오늘 무엇에 마음이 반응했는지 살피며 나를 계속 알아갈 때 생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내 씨앗이 잘 자라는 자리는 어디인가?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온다. 그 씨앗을 제대로 움트게 하려면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 만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어야 한다. 사람마다 성향과 재능이 다르니 단순히 버티기보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자리는 장점이 잘 쓰이고 마음이 덜 다치는 곳이며 불안과 비교만 키우는 곳에서는 열심히 해도 쉽게 시들 수 있습니다. 매일 머무는 공간과 사람,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나를 빚어가는 만큼 선택지마다 내게 남기는 영향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간에 만남에 의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사람은 스스로를 만든다기보다 만난 말과 책, 관계 속 경험에 의해 자주 다시 쓰이며 좋은 만남은 가능성을 깨우고 불편한 만남은 약점을 끌어냅니다. 이처럼 관계는 친밀함을 넘어 내 성격을 드러내고 다듬는 자리이니 만날 때 무엇을 배울지 점검해야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로 만나면 오늘 만남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며 관계도 성숙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지 묻는 시간. 우리들이 어쩌다 건강을 잃고 앓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먼저 잃을 것을 계산하여 평범했던 하루가 귀해지고 병상에서는 일과 문서보다 사람의 얼굴과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상실을 겪고 나면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았고 누구에게 닫았는지가 또렷해져 앞으로 무엇을 더 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소중한 것들에 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수록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